해치백의 대명사 폭스바겐 골프에 대적하는 프렌치 해치백 푸조 308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합니다. 새로운 엠블럼을 단 푸조의 첫 모델인 올뉴 푸조 308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는데요. 들여올 트림은 알리르와 GT 두 가지 트림이며 6월 내에 사전 예약을 받고 7월 초부터 고객 인도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 차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푸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308의 간단한 재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푸조가 이번 308에 얹어 들여오는 엔진부터 살펴보면 1.5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비해 비싸고 이젠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경유의 평균 판매가조차 가솔린을 초월해버린 바로 그 디젤 엔진을 푸조가 들여온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인 캔시스에도 현재 디젤 엔진이 장착된 트림 2종만 4월 14일에 인증된 것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바라지도 않지만 제발 가솔린 엔진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튼 파워트레인은 그렇다 치고 2022년 레드닷 어워드 자동차 부문 수상, 2022년 글로벌 여성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기도 한 푸조 308 국내 출시 버전에 대해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이 제눈 두 쪽에 강력한 임팩트를 선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펠린 룩의 진화가 있었는데요. 궁딩이를 팡치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납작 엎드린 듯한 실루엣은 이 차를 보는 이에게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그린 컬러가 꽤나 잘 어울리며 지난 세대에 비해 세련미가 훨씬 넘치네요.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릴의 장식이 새로운 로고의 시야를 집중시키고, 이번 푸조의 새로운 로고는 2010년 이후 발표된 푸조의 11번째 로고죠.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입체적인 느낌을 확 없애고 평면적인 심플함을 나타내며 두 앞발을 들고 있던 과거의 디자인에서 용맹한 라이언 헤드를 담고 있는 방패 모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에 사용했던 로고를 새롭게 현대화한 것이죠. 이 새로운 로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급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린다 잭슨 푸조 브랜드 경영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최신 트렌드처럼 그릴 안까지 배치된 맹수의 눈을 닮은 헤드램프와 날카로운 송곳니를 표현한 주간주행 등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를 잘 표현했습니다. 대체로 곧게 뻗은 직선들이 308의 얼굴을 만들어냈다면 이 차의 후면에는 맹수의 허벅다리처럼 좀 더 유연한 곡면이 더해졌습니다. 광택 있는 유체 물감으로 그린 유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유리공예를 보는 것 같은 아주 매끄러움을 선사합니다. 이런 곡면들 사이에서 스모크 글래스와 이 글래스로 둘러싸인 사자 발톱을 형상화한 풀 LED 리어 램프는 뒷면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는 이로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색은 올리브 그린이라는 이번 푸조 308의 시그니처 컬러인데, 굉장히 독특하고도 오묘한 컬러로서 아마존 정글 속 검은 표범 한 마리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또한 이 올리브 그린 컬러를 비롯해 초반 입항 물량에서 선보일 컬러는 네라 블랙, 펄 화이트, 아텐스 그레이 총 4가지 색상이고, 향후 추가 입항 물량에 대해서는 이외에 새로운 컬러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에는 아이칵핏이라 불리는 푸조 고유의 캐빈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며 드디어 10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 장착됩니다. 기존 푸조 508을 비롯한 모든 차량에서는 8인치가 기본 사양이었죠. 그 덕분에 베젤에서 농사를 지어도 될 만큼 그 너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10인치 디스플레이는 소비자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 아래에는 터치 버튼이지만 큼지막한 아이콘들을 볼 수 있으며 주요 기능에 쉽게 진입 가능한 단축키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푸조만의 보석처럼 각이 져 있는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차량 조작에 있어 재미를 한층 더하고, 인체 공학을 고려해 최대한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대시보드 상단까지 올라온 헤드업 클러스터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3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G70에서 보던 3D 클러스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는 재미를 선사할지 아니면 이질감을 선사할지는 가까운 딜러샵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토글 버튼들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센터 콘솔 공간에는 토글형 기어 셀렉터가 자리 잡고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380mm, 휠베이스는 2680mm로 기존 세대보다 훨씬 더 길어졌으며 골프 8세대보다도 전장과 휠베이스가 더 깁니다. 전고는 지난 세대보다 15mm 더 낮아져 차량의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아래로 이동해 더 훌륭한 운동
가동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트레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L 디젤 블루 HDI 엔진을 장착했으며 최고 출력 131마력에 최대 토크는 30.61kgps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EAT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며 연비는 복합연비로 리터당 17.2km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 내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골프 8세대가 3,625만원이라는 가격에 또 디젤 엔진을 가지고 올해 초 한국 시장에 출시했으나 파워트레인도 디젤이거니와 안 그래도 인기 없는 해치백 차량인지라 해치백의 무덤인 우리나라에서 지난 5월 판매량은 겨우 109대로 처참한 판매량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될 푸조 308 역시 디젤 엔진을 가지고 왔으며 골프가 2000cc 150마력인데 반해 308은 1500cc에 131마력밖에 되지 않아 성능 면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고 가격대는 또 엇비슷하다 보니 푸조 브랜드 경영 책임자의 말대로 고급화 전략이 순조롭게 먹혀들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차가 참 이쁜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거기다 해치백보다는 차라리 소형 SUV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을 게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무튼 해치백을 원하는 소비자, 디젤을 원하는 소비자가 아니면 외면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이 자동차. 이 차는 과연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골프 8세대와의 제격돌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푸조 308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